안녕하세요. 안면거상을 사랑하는 의사 더플랜 성형외과의 박준영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댓글에 달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턱 밑 거상만 하는 경우는 거상 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안면거상만으로도 목에 세로주름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개선은 가능하지만은 안면거상 단독으로는 치료하기 어려운 늘어진 세로주름이 있는 경우에 턱 밑을 절개해서 턱 밑에 밴드를 박리하고 이 끝단을 묶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해먹의 아랫단을 묶은 후에 안면거상을 통해서 스마스파는 양 귀의 끝단 쪽을 이렇게 올려주어야만 턱 밑의 조직이 전체적으로 리프팅 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수술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안면거상 없이 턱 밑 밴드만을 묶어주는 것은 아무런 이득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주름 수술보다는 사실 안면거상 수술하면 목의 가로주름을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면거상 시에는 반드시 턱 밑에 터널을 통해서 반대쪽 목을 박리를 진행해야만 가로주름의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수술 후에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목주름의 위치로 턱 밑 리프팅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주름의 경우에는 약간은 흐릿해지지만 완전히는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사실 안면거상 시 잔주름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하는 말은 어디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다른 일반인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런 분들은 이 안면거상 수술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경험해보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이 수술을 시행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면거상을 시행하면 결코 예전 상태로 돌아가진 않으며, 수술을 받은 나와 받지 않은 날을 비교하면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결코 결과가 같아지지 않아서 반영구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안면거상이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거상 후 레이저나 주사 시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술을 일반적으로 한 3달에서 6달 정도 지나서 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피부 레이저나 이런 시술들이 안면거상의 효과를 유지하는 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은, 안면거상 직후에는 수술부위가 좀 약해져 있는 편이라 수술 전에 했던 레이저 강도가 같다고 하더라도 손상에 좀 약할 뿐만 아니라 감각이 떨어져서 수술 부위에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면거상 후에 이런 피부 관리에 경험이 있는 병원은 좀 다르겠지만은, 꼭 타원에서 피부 관리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면거상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을 좀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3-4kg 정도 감량은 괜찮지만은 7-8kg 정도 넘어가는 체중 감량의 경우에는 풍선에 바람이 빠지는 원리와 같이 안쪽 조직의 두께가 작아지기 때문에 안면거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부가 좀 남는 듯한 상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 감소에 계획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체중 감소 후에 수술의 스케줄을 잡으시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고, 체중 빼고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안면거상 결과도 훨씬 더 좋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술을 월요일 날 하셨다고 가정을 하면은 하루는 입원을 하시게 되고, 화요일 오전 중에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내원하셔서 피통을 뽑기도 하고 메디컬 샴푸를 받게 되시고, 또 금요일에 방문해서 간단한 드레싱 치료를 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오셔서 실밥을 푸시는 것이 가장 적게 내원하게 해드리는 경우입니다. 해외에서 방문을 많이 해주시고 시간이 길게 내기 힘든 것은 알지만은, 수술 스케줄이 너무 타이트하게 잡게 되면은 더 나은 치료를 받을 기회를 잡기 좀 힘들고, 경과 관찰할 시간도 너무 짧기 때문에 이런 수술을 하시려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시간을 내셔서 방문해 주시는 것을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또 비행기 탑승의 경우 비행기 내부가 기압 조절이 다 되긴 하지만은, 타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은 수술 후 바로 활동을 하게 되면 출혈 위험이 증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수술 후 열흘 정도 지나서 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피통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환부에 체액과 일부 혈액이 남기 때문에 이 잔류 혈액을 조금이라도 덜 남게 해야
수술 부위에 이제 피막이 좀 두껍게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뭐 수술 부위에 계속 피가 나서 이제 피통을 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또 피통을 차게 되면은 이제 수술 부위에 이게 음압을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떼어진 피판이 이제 옮겨진 바닥에 좀 달라붙는데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고, 차지 않는 것보다 차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피통을 차고 있습니다. 또는 안면거상의 이제 기술 수준이 이제 박리 범위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눈, 코, 입을 제외한 이제 옆 얼굴과 이제 목을 전부 박리한 경우에는 피통을 반드시 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형물은 이제 유지한 채로 이제 이마 거상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이제 전제 자체가 이제 틀렸는데요. 이제 심부볼 제거는 노화 방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심부볼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볼륨이 약간은 늘 수 있다고 연구는 되어 있지만은 사실 볼륨의 변화는 거의 없고, 그 위치가 이제 아래로 떨어져서 이제 옆볼이 좀 꺼져 보이는, 이제 누구나 겪게 되는 노화의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이제 얼굴이 노화를 겪게 되면은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지방이 흡수되면서 조직이 아래로 처지게 되는데, 이제 안면거상 같은 조직을 이제 위로 들어올리는 수술 없이 이제 단순히 이제 심부볼만 제거를 하게 된다면은 노화로 인한 지방 흡수와 더불어서 옆볼이 이제 더 꺼져 보이는, 오히려 좀 더 노화가 되어 보이는 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는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이제 심부볼만을 제거하면 겪는 이제 일반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면거상을 통해서 이제 심부볼 조직으로 접근해서 그 위치를 이제 옆볼에 꺼진 부분을 메워주면 노화를 되돌리는 원리로 수술을 하는 것이고, 옆볼에 이제 따로 지방 이식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도 덜 수가 있습니다. 안면거상 후에 이제 약간의 칼기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칼기가 심하게 남는 원인은 이제 매우 간단합니다. 이제 스마스에 장력을 주어서 이제 얼굴을 리프팅한 것이 아니라 피부만 많이 잘라서 리프팅을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제 칼귀만을 교정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고, 안면거상 재수술을 통해서 이제 스마스 조직을 올려서 귀에 장력을 미치지 않게 하고, 많이 잘려간 피부를 좀 가늠해서 귓볼을 살짝 말아주면 대부분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전 수술에 이제 너무 많은 양의 피부를 잘라낸 경우라면 이제 스마스를 아무리 당겨 올리더라도 귀 앞쪽의 피부가 좀 부족하게 되면 칼기 교정의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시에 이제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한지 설명을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 수술이 이제 턱 라인의 지방 흡입입니다. 물론 이제 턱 밑이 지방층이 두꺼운 경우에는 뭐 지방 흡입을 하거나 앞볼이나 이제 입가 쪽에 부분적으로 지방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은 양 턱 라인에 이제 지방 흡입을 한 경우에는 이제 안면거상에서 가장 장력을 많이 받는 부위에 스마스를 좀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면거상을 고려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턱 라인 지방 흡입은 이제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 특히 아큐스커프 같이 이제 열을 가하면서 지방 흡입을 하는 경우에는 수술의 효과에 상당히 제한이 있다고 먼저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이나 병원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면거상을 사랑하는 의사 더플랜 성형외과의 박준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